자, 그러면 재수정규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저희가 재수정규반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완성. 두 번째, 맞춤. 세 번째, 피드백.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강남하이퍼 본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인데, 완성은 일단은 수업의 구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규 수업, 하나는 선택 수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의 맞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다양한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드리면 아까 들었다시피 수능은 이제 국어 수학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 지어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의 0.74, 선택 과목의 0.26을 곱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따라서 공통 과목은 빠르게 적어도 6평 전까지는 자기 점수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선택 과목은 초반에 과정이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학습을 이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인해서 공통 과목은 필수 수업과 선택 수업 구조로 돼 있고, 시즌 1, 2까지는 점수를 만드는 필수 수업이 정해져 있고, 시즌 3 이후에는 선택으로 돌릴 수 있어요. 반면에 선택 수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혹시 미적을 선택했어. 그럼 미적을 선택하면 미적의 전범위를 한 번은 완전하게 학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학습은 시즌 1에 하고 그게 완성됐어. 그럼 시즌 2부터는 일정 정도 자기가 조정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국어를 엄매를 선택했어. 그럼 엄매를 선택했으면 시즌 1에 엄매 수업을 들어서 정리를 했어. 그러면 시즌 2부터 나는 엄매가 좀 점수가 나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적으로 바꿔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게 전체적인 학습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다. 저한테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상담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고. 굳이 쉬운데 쉬운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됩니까? 저 영어 늘 1등급이었는데요. 영어 꼭 들어야 돼요? 또는 내가 부족한 것만 들으면서 학습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주로 독재학원을 많이 가죠. 그리고 수업을 많이 듣길 원해. 또는 유명한 강사가 하는 대형 강의를 많이 듣길 원해. 또는 인강으로 학습하길 원해.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학원이 체계적이진 않은데 소수로 관리를 해준대. 우리 애가 여기서 주인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소규모 학원에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떤 형태든 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시즌 초반에 정확한 개념 그리고 깊이 있는 개념이 확립이 돼야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3 때 또는 재수 때, 삼수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수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풉니다. 정말 그 문제를 초반부터 많이 풀어서 점수가 잘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조금 풀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시기는 지났다. 이미. 그래서 깊이 있는 개념을 지난 후에 고난도 문제풀이가 병행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필수 수업이 저희가 있어요. 어떤 학원은 필수 수업 없이 전반적으로 다 선택할 수 있는 학원도 있고, 어떤 학원은 1교시부터 6교시,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다 고정된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눈 이유는 필수 수업을 시즌 1, 2 동안에 들음으로써 자기의 점수를 확보를 하고 안정감 있게 학습을 이어가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선택 수업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공격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 수업을 선택 안 하고 난 필수 수업만 듣겠어. 그러면 오전에 모든 수업이 다 끝나요. 12시에. 그러면 점심 먹고 10시까지 쫙 자습이죠. 그럼 하루에 적어도 9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 수업을 하나를 들었어. 그럼 수업이 3시에 끝나고 나머지
6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이 있는 거고 그걸 자기가 조율을 할 수 있고 누구와 상담해요? 담임하고 당연히 상담하겠죠. 그런 과정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최상위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작년에 국어는 4등급 나머지는 5, 1등급을 맞았어. 그러면 올해는 진짜 국어만 열심히 하면 진짜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착각이라는 거죠. 모든 과목이 빠짐없이 골고루 하나하나 세세하게 쌓여야 자기 실력이 되는 거고 그래야 완성된 성적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장 되기 전에 수학 강사였거든요. 대치동이 이렇게 뜨기 전에 제가 98년도, 99년도에 대치동에서 수업했었고 교무실장 하다가 제가 원장이 된 케이스인데 제가 교무실장이 담임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강사가 담임을 안 하지만 그때 제가 강사를 했을 때 제일 잘하는 반에 수업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반에서 어느 하나를 가르치면요. 그 학생들은 모의고사 볼 때마다 수학 반평균이 99, 98 이랬어요. 그러니까 2개 틀리면 약간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반이죠. 근데 그 학생들이 앉아서 왜 수업을 받습니까?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거를 계속 들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학습이 올곧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넓히려는 노력하는 과정이 수업인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제가 그때 확률 파트를 가르쳤던 것 같은데 확률은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는 방법을 6가지를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제가 3가지를 강의를 해줬죠.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이 방법으로 풀 수 있고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어. 다른 방법으로 푼 사람 손 들어봐. 한 10명이 손을 듭니다. 그 10명이 자기의 풀이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통을 하죠. 그래서 그 1시간에 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이 6가지, 7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고를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A라는 강사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B라는 강사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C라는 강사가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A라는 강사가 가르쳐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제일 빨리 풀려.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는 건 옛날 학력고사식 방법이에요. 수능식 사고가 아니라. 나머지 B나 C도 A보다는 약간 느린 방법이긴 하나 그 B와 C가 얘기해주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그걸 다른 문제 적용해보는 게 공부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최상위권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즌별로 저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하고 자율선택 수업 3가지 구조로 수업이 되어 있는데 시즌 1에서는 개념을 철저히 하는 필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즌 2에 가면 6평을 대비하고 분석하는 수업이 진행이 돼요. 6평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올해 수능이 최초로 바뀌었죠. 수능 형태로 보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최초 시험이에요. 교육청 시험은 재수반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원 시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이고 이쯤 되면 엄매나 화장은 정리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으로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수학 선택 과목은 일정 정도 깊이 있게 더 수업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시즌 3가 되면 주로 많이 틀리는 유형 또 과목별로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학습을 좀 심도 있게 진행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선택 수업은 시즌 1, 2, 3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즌 4는 뭐냐? 이때는 파이널이에요. 수능이 딱 8주 정도 남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9평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는 일은 수시 최종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학점제는 뭐냐면 대학생처럼 몇 학점 이상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표를 자기가 만들 수가 있고 특정 날 나는 학습을 더 많이 하겠다. 또는 특정 날 수업을 좀 더 많이 듣겠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담임하고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선택 수업은 뭐냐를 말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상. 흐름은 이해되시죠? 필수 선택으로 있다가 시즌 3가 되면 필수 수업이 줄고 자율선택 수업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선택 수업으로 바뀌는, 그래서 자기주도성을 넓혀주는 그런 과정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자율선택 수업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통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필수 수업이라는 것은 진도에 따라서 강남아이파학원 교재와 강사가 개인적으로 주는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하는 과정이라면, 자율선택 수업은 나는 국어가 약한데 국어 중에서도 특히 독서 파트에 과학 지문이 약해. 그럼 과학 지문만 설명해 주는 수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수학에 나는 그래프가 좀 약해. 그래프 파트만 정리해 주는 수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영어에 구문이 좀 필요해 더. 그래서 그걸 더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수업이 자율선택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간표상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은 다 오전에만 있고요. 오후에는 전부 다 선택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수업의 예시는 요래요. 이거 작년 초에 했던 선택 수업의 하나의 예시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로 나눠가지고 문과하고 이과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수업이 있고, 이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몇 개 선택할 수 있냐고요?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표상 4개. 월화수목 다 선택하면.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자습 시간은 얼마든지 분리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율선택 수업은 이거 하나로 규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 예시고요. 시즌 1, 2, 3, 4가 될 때마다 자율선택 수업은 당연히 내용이 계속 바뀌죠. 왜냐면 학생들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걸 선택하시면 된다. 이 수업은 아무리 늦어도 3시에 다 끝납니다. 선택 수업.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선택제로 바뀌고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한데, 그냥 1교시부터 6교시,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다 들어야 되는 수업을 다 듣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거를 자기가 다 구도를 짜야 되니까. 그래서 시즌의 흐름에 따라서 학습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본원이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